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지대한 관심사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성공화 프로그램 NLP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NLP란 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 NLP. 자, N이라는 것은 신경을 의미해요. 신경. 여기 N은 뉴로. 뉴로에 신경을 의미하면 뉴로에서 N자를 따고, L은 언어인데 링귀스틱이죠. 링귀스틱 언어. 여기서 L을 따오고. 자, P는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심어놓는다 해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앞글자 P를 따서 NLP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은 이제 외래어가 되어 있죠. 외래어로 거의 우리말처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에요. 1970년대 중반에 개발됐는데 한국에는 아주 늦게 왔거든요. 거의 2000년대 가까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N이라는 것은 신경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은 오감을 의미해요. 오감. 우리 오감 아시죠?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몸으로 느끼는 촉각. 촉각을 몸체자로서 체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보는 미각,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이걸 오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NLP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은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모든 경험은 오감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NLP에서는 오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 L은 언어인데 이건 신체 언어와 음성어를 함께 포함한 겁니다. 음성어까지. 그러니까 음성어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 또 신체 언어, 얼굴 표정, 자세, 그 사람의 숨 쉬는 모습, 이런 등등이 신체 언어죠. 자, 그리고 P는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프로그래밍인데, 이 인생을 살면서 오감으로 인생을 경험하죠. 자기 일부러 오감으로 경험하려고 만묵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리고 오감으로 경험해요. 자, 근데 이제 모든 경우 오감이 구성 요건인데요. 모든 경험의 재료가 되는데, 자, 이 오감으로 이루어진 경험이, 자, 이것도 긍정적인 경험이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있겠죠. 긍정적인 경험의 오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긍정 오감은, 자, 시각적인 게, 아이고, 밝고 즐거운 표정, 그 다음에 청각적인 게 아주 기분 좋은 말,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말, 이런 긍정적인 청각 언어죠. 그리고 이제 촉각은 아주 기분이 좋고 하늘을 날 듯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등등이겠죠. 그리고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도 긍정적인 냄새, 긍정적인 맛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맛보는 것, 미각이라든가 냄새 맡는 후각은 무슨 경험할 때마다 뭘 맛보거나 뭘 냄새 맡는 건 아니죠.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각, 청각, 촉각은 모든 경험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경험은 또 오감이 부정적인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도 어때요? 아주 험악한 표정, 화나는 표정, 뭐 고개를 숙이거나 가슴을 구부리거나 이런 부정적인 그런 시각적인 모습. 그 다음에 청각적인 그 소리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 있죠. 부정적인 말. 아니, 항상 남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에게 언어폭력 뭐 하는 그런 소리죠. 그건 부정적인 청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청각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촉각도 긍정적인 촉각은 긍정적인 마음을 느끼는 거죠. 마음이 행복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그런 거. 부정적인 것은 가슴이 찌르기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 촉각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 경험에서도 미각이나 후각은 좀 드물잖아요. 물론 이런 경험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 뉴로 오감을 긍정적인 오감을 많이 경험하고 또 언어도 신체나 음성으로도 항상 가능한 많이 긍정적인 신체나 음성어를 많이 듣고 생활하면은 그것이 모여서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 인생이 자기 자신이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남들보다 뭐든지 뒤처져 있고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인생이 돼 있다면은 그 사람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정적인 그 상태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의 경험이 그 부정적인 오감 경험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경험이 전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경험이 있기는 있었으나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을 다 압도해버렸다. 그러니까 대차대표 결과가 부정적인 것이 마이너스 상태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언어도 항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신천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봐도 자기 인생이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자기 인생에 마음에 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많은 걸 이뤄냈고 너무나 많은 성공을 했고 이런 분은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오감을 많이 했죠. 긍정 오감의 경험을 많이 받고 또 긍정적인 음성을 신체를 많이 받고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자동으로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괴로운 사람은 이 부정적인 안 좋은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오감과 언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감과 언어를 바꾸면 됩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나 현실이 고통이 가득해서 너무나 현재 괴로움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긍정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상상으로 바꿉니다. 상상으로. 현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사업에 실패해서 수억 빚을 져서 아주 채권자에게 쫓겨다니고 있다. 온갖 험담 악담을 듣고 있다. 지금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너무나 고통에 빠져 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구세주처럼 빚을 갚아주고 가족을 다 돌봐주고 그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일체유심적. 세상에서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LP는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누가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빚도 대신 갚아줄 리가 없고 가족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만 한탄하고 고통에 빠져서 세상 살아 원망하고 팔자타령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더 만공에 병들고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최면을 하거나 명상을 해서 깊은 트랜스 상태, 깊은 무의식 속에 무의식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경험은 오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오감으로 상상해야 돼요. 자,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면 나이가 어떤 모습이 보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일까? 내 귀에 어떤 말이 들릴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된다면 내 마음이 어떠고 내가 몸이 어떻게 느껴질까? 느껴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체면이나 명상도 하지 않고 그냥 맨정신으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상상으로 자기가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걸 상상하라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거. 왜냐하면 그 체면이나 명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의식이 활발하게 최고로 강력히 작동하거든요. 근데 의식이라는 것은 매사를 의심하고 따지고 그 의심 맞는 거 확인해보고 이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 체면이나 명상을 안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체면 상태에 들어가면 명상에 들어가면 특히 체면이 그 무의식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 체면 상태나 명상에 들어가면은 그 평소에는 날카로운 비판력, 논리력, 사고력, 의심하고 따지고 그것이 맞는 거 확인해보는 의식의 경이 현저하게 감퇴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말 들으면 말도 안 돼 그런 거부 반응이 나올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체면에 빠지면은 명상에 들어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너무 행복하대. 우리 주님이 뭘 이루었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성공했대. 그러면 진짜로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진짜로 행복할 때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이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이 자동으로 분비됩니다. 대표적인 게 엔돌핀,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런 등등이죠. 그러면 그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마음이 진짜로 행복할 때처럼 최고로 행복감이 솟아나고 자신감 있고 삶의 의욕이 솟아나고 그래서 긍정호르몬과 긍정신경물질은 면역 기능도 강화시키고 뇌세포도 튼튼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 난관을 극복할 자기도 모르게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현실이 계속 괴로워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신세타령 팔자타령만 하게 되면은 자기 몸에서 자율신경에서 자기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부정적인 독소로만 코츠레피닌, 노레피닌 같은 독성이 나가지고 마음을 파괴시키고 면역기능도 파괴시키고 뇌세포도 파괴시켜 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아이디어도 전혀 떠오르지 않게 되고 더 고통의 구름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체면이나 명상을 해서 깊은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무의식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사를 따지고 의심하고 그게 맞는 거 확인해보는 의식의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기 때문에 그 평소에는 그 말이 말도 안 돼 엉터리야 이런 거부감이 나올 내용도 체면에 빠지면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우리 주인님이 행복하대, 우리 주인님이 성공했대, 알았어. 성공 호르몬, 성공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 진짜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을 분비시켜서 마음이 긍정적이게 되고, 그래서 긍정 호르몬도 분비되고, 긍정식도 분비되고, 그래서 뇌세포도 튼튼해지고, 면역기능도 튼튼해져서 삶의 의욕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솟아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아이디어, 생각도 떠오르게 돼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자, 그래서 NLP는 마음을 바꿔주는 성공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세월이 되고 세월이 되면 쌓이고 쌓여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자,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자,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했던 윌리엄 제임스 박사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현명한 말씀을 하셨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자, 모든 것은 유일하게 오로지 마음이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운명도 긍정적인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긍정 상태에 있으면 행동도 자동으로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괴롭고 부정 상태의 행동도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습관이 되고, 부정적인 행동이 쌓이면 부정적인 습관이 되고, 이것이 오랜 생활 속에 되면 성격도 긍정적인 성격이 되거나 부정적인 성격이 되고, 이것이 세월이 오래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운명도 긍정적인 운명이 되고 부정적인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죠. 특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사람은 마음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NLP를 사용하면 됩니다. NLP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NLP 하나만 갖고 는 더 효과가 약하니까 체면까지 통합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감으로 상상하면 NLP고, 그 NLP만 사용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면까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체면을 해서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사를 의심하고 따지고 그 말이 자기 현실에 맞는가 따져보는 의식의 기능이 체면에 들어가면 현저히 감퇴되고 그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우리 주님이 진짜 행복한 사람처럼, 정말 그 현실이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판단해가지고 진짜로 행복할 때 나올 수 있는,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삶의 의욕과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고, 그래서 행동도 긍정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습관과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세월이 쌓여서 운명도 긍정적인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괴롭다 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신세다름 팔자다름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자동으로 부정 상태가 더 심해집니다. 더 심화가 돼요. 부정 상태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행동도 더욱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습관도 부정적인 행동이 더 강력해지고 성격도 더 부정적인 성격이 더 강해져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운명마저 부정적인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NLP도 잘 활용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